주비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문자로 보니까 정상 기자 들어올 때 네. 노란 자켓에 파란 텀블러 들고 들어오는 모습 보고 꿀통 들고 오는 줄 알았대요. 얼굴이. 임지성 씨께서 뚱커벨령 저 재수생인데요. 항상 뚱커벨령 보면서 힘을 냅니다. 네.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요? 워낙 제가 학구적이라고 봐야겠죠. 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수능 성적이 올라가겠다. 네. 특히 이제 6월 달에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차분하게 잘 치러주시고요. 요새 또 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걱정하니까요. 배 수장님도 혹시 재수했어요? 저는 뭐 삼수했습니다. 그러면 네. 지성아 힘내 한 말씀만 해줘 보세요. 임지성 씨한테. 지성 씨, 지성이 있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자, 지금 유튜브 시청자가 580분입니다. 네. 두 분도 이제 출연한 지 꽤 됐는데 오늘 한 1000명쯤 방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돌파될 것 같아요. 네. 말은 그런데 항상 600명이 최고점을 찍다가 끝내 1000명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1000명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장관에 이어 총리도 부적격 논란입니다. 예,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 우리 방송, 특히 네. 이제 쇼미더 뉴스 시간에 벌어져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오전에는 만났는데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장관 후보자, 또 노영욱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이었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어제 연설. 네, 특별 연설을 듣고 난 이후에 국민의당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그 대통령이 네. 협치나 이런 쪽에 좀 이야기 바른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 하면서 좀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갖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잠깐 현장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당이나 그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또 국민의 대비돼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국회는 어차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의 정신을 통해서 운영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당이나 혹은 정부 측에서 원하는 것만 가지고서 다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치의 정신하고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야당도 필요한 양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당에게도 일정한 부분 양보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아마 오후 회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금 만나서 기자회견을 한 거군요. 모두 발언이죠. 예, 국회에서 지금 모임하는 거를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내용은 이거 같아요. 협치를 해야 된다. 국회는 네네. 야당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 국정공백 방치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런 벌일 생각은 없다. 협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회담을 시작을 해가지고. 자,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을 잠깐 들어봤는데 정상훈 기자, 오늘 이제 회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쟁점인 거예요? 몇 가지만 압축을 해볼까요? 네, 일단 사실 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큰 쟁점은 사실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김부겸 후보자가 완전히 부적격이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닌데요. 근데 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3명의 장관 후보자. 네,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노영국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국민의힘은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도 아까 좀 들으셨겠지만 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무위원 후보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야당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통큰 정치 아니냐, 좀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 임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얘기를 해달라, 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철회를 하게 된다면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용인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장관도 장관이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실제로 국회에 인준이 이제 부의되면은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통과권이 부의가 되면 이건 이 제도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통과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다 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심도 있고 하니까 좀 협의를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예. 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격 논란 있는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하자는 요구가 나오긴 하죠, 지금. 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상당히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쓴소리를 많이 하는 이상민 의원인데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심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정의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후보자 두 사람이 임혜숙과 박준영 후보자거든요. 이른바 그러니까 데스노트에 올라와 있는 노영욱 후보자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촉구하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대표, 윤해중 원내대표가 빨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라.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민 의원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김모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뭐 조금 있으면 열 텐데, 네. 여기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쟁점이 뭐예요? 뭐 앞으로 이 청문회 지금 준비 단계여서 논란이 쭉 이어지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른바 정권 편향 인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정권 방탄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 법무부 차관을 했다고 친정권 검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쟁점은 김학의 사건 관련 의혹인데, 지난 2019년에 이 김호수 전 차관이 이 차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최종 승인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도 받은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이후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이 됐는데 이 월급이 2,4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호수 후보자는 이 직위만 고문이었지 이 소속 변호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주한미디어 뉴스 두 번째 어떤 거 보여줄 겁니까? 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네, 참 1호 사건이라면 상징성 있는 사건인데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조금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 이제 공수처 1호 사건이 상당히 주목받았거든요. 과연 어떤 사건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이 또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상징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느닷없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관련 사건이라 좀 더 상징성이 왜 좀 부합되지 못했느냐. 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한 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의 다운 사건을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1호 사건의 내용은 이제 조희연 이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감사원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난달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018년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예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후에 해직교사 5명을 조희연 교육감이 특정해서 서울시 이 교육위원회에 특별 채용을 합니다. 네. 특별 채용을 이제 지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6월달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던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한 사람이거든요. 아, 이거 선거운동 도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임명을 한다고 할 때는 담당 국과장도 있고 부교육감이 이거 좀 부당하다 또 특혜 논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는데 조 교육감이 실무진 결재 없이 이 단독 결재를 했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하겠다고 경찰에 전달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공수처에 달려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상징성 있는 사건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상 기자, 네. 근데 조희연 교육감이 문제가 있어도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다면서요? 네, 이 교육감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만 이 기소권은 없습니다. 이 검찰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네네. 기소권은?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꼭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둘 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대상은 대통령, 뭐 국회의장, 국회의원, 뭐 검찰총장, 뭐 시장 및 교육감, 뭐 판사, 검사 등 이 대부분의 이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긴 하는데 이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렇게만 한정이 됩니다.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은 맞는데 기소 대상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나눠져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 어차피 검찰에 넘겨야 하는 사건인데 이걸 왜 1호 사건으로 골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판검사들 비위가 뭐 첫 사건이 될 줄 알았는데 좀 큰 상징성 있는 아까 배 수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약간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 공수처가 출범을 한 이후에 이 조직을 꾸리기 전에 각종 고소고발 진정을 받았는데 이 고소고발 진정이 이 지난달 말까지 한 8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소고발 진정의 사건들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가 누가 있냐는 걸 따지면 이 검사가 한 42% 정도 되고 이 판사가 21%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공수처에서 이제 법관들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런 법관들을 처벌해 주기를 좀 바라고 이제 진정을 넣었는데 이들이 아니라 좀 교육감을 선택한 것이 좀 의아하다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한 거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배 수장님,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더라면 더 이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을 텐데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이 전해지자 이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청 관계자들을 모아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이고 내가 왜 공수처 1호 대상이 됐지? 예, 의아하게 생각한대요. 더군다나 이제 뭐 누구를 채용을 하더라도 그건 이제 교육 관련된 이제 직종에 채용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조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밝힌 의견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런 짧은 반응을 하는데 예. 이제 우리 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감사원이 진작에 조희연 교육감을 불러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지 않았냐는데 이게 뭐 제대로 조희연 교육감을 불러다가 수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조금 짐짓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때 좀 충분히 불렀더라면 나가서 답변할 수 있을 텐데 뜬금없이 공수 1호라고 하니까 상당히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이런 알겠습니다.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수고하셨는데 사탕 하나 막대기 이거 사탕. 예. 이게 여름에 좋은 거네요. 네, 그래요? 오, 조스. 좀 간결하게 해주십사 하는 광고 사항이고요.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할게나 대한 그 DJ 최일구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 보여줍니까? 이성윤 사면 초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어제 나왔죠. 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자신의 사건을 두고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성윤 지검장은 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이 출국 금지 과정이 좀 불법이었다며 수사에 착수한 일선 검찰에 이 개입을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 15명 중에 13명이 참석을 했고 표결을 한 결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그만하라라는 의견이 8대3으로 우세했고요. 네. 이 재판에 넘기라라는 의견도 8대4로 우세했습니다. 그 수사는 그만두고 기소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를 했고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기소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 기소. 기소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2개. 기소. 네. 왜 2개 치는지 안 물어볼게요.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두 글자니까 2개라고 그러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2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입니다. 야, 어딘가요? 원래는 이제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진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유효기간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가 유효기간이에요. 예. 너무한 것 바로 같습니다.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예. 기소할 수 있는 데가 2군데밖에 없어서 밑줄 2개 쳐야 된다. 기소에. 네네. 자,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기소 의견을 냈으니까 커질 것 같은데 입장 나왔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쪽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 야당으로부터의 이제 사퇴 공세가 좀 서서히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로까지도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소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재판에 넘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우리 쇼미더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적어도 기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대체적으로 불기소 쪽이 많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배 소장님이 예측하는 거는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좀 더 논리적으로 저는 예측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이렇게 기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그러면 그냥 도망가게 둬야 합니까? 이런 약간 항의성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하는 거는 또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역으로 또 기소를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장 검사니까. 고위 검사다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할 주체는 공수처가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에서도 이거 수사를 검찰이 하더라도 기소는 공수처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공수처가 이 국회에 이 기소를 누가 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의 입장이 변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결정들을 내려왔어요? 네, 뭐 대체로 아까 배종찬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듯이 이제 검찰 쪽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한동훈 차장검사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이 한동훈 이 검사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서 결국 수사 중단이 결정이 된 일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검찰 쪽과 이 반대되는 결론이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 불법 승계, 뭐 부정 회계 등에 관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검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수사 중단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것 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공소 제기와 같은 뜻 이게 뭘까요? 뚱커벨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오늘 진짜 품격이 있습니다. 이게 재판에 넘기라는 의미인데 올해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소위거든요. 네. 뚱글리 정상 기자. 네. 네. 둥글둥글 공처럼 둥근 소는 공소예요. 네. 자, 기가 살아있는 소는 기산소. 두 글자. 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선보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